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을 받으니까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? 여러분들 본인에게 도움이 되게끔 살뜰히 다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.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? 국가에서 시키는 거잖아요.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의 방향이 달라요.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최적의 교사를 붙여주는 게 아니잖아요. 일률적으로 학생이 어떤 성격을 가졌든 어떤 특기를 가졌든 뭐 어떤 감각을 가졌든 이건 아무 상관도 안 해요. 국가가 하는 교육은 세금을 가지고 이 우리 학생들을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른 나라하고의 이 경쟁에서 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. 이게 국가의 교육이거든요. 그러니까 자연히 1등, 2등을 따지고 영어, 수학을 하고 하는 거예요. 난 수학 공부가 싫어.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니까 수학을 가르치지 맙시다. 국가가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?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자기의 평생 교육의 모든 것을 맡긴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가르친 게 이거니까 그게 맞다라든지 이것은 생각이 없는 사람의 뇌구조죠. 자기 인생은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.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교육이 뭐다 하는 건 스스로 결정을 해야죠. 그래서 그쪽으로 보강을 해나가는 거예요. 국가는 뭔가 이 인재를 외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길로 가는 거구나 하고 그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할 것은 또 아니에요. 그래야 그중에서 휴대폰도 만드는 사람이 나오고 하는 거지.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가 교육이 나한테 꼭 맞아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이것 자체가 아주 이상한 거예요. 오히려 나한테 안 맞더라도 좀 똑똑한 놈들 좀 많이 키워내 주세요. 이렇게 생각하는 여유가 있어야죠. 내 교육은 내가 하는 거예요. 나한테 맞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좀 이 독서와 사색을 많이 해야 됩니다. 독서와 사색이 없는 삶은 아까 내가 모두의 우리 미남 앵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독서가 중요하다. 근데 왜 중요하냐 하면은 고급 인간이 되려면은 독서를 반드시 해야 된다. 이게 사람이 아무리 예쁘고 뭐 기가 막히게 뭐 좋은 옷을 입고 또 돈이 많고 아무리 훌륭한 차를 타고 그 이름만으로도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해서 그 사람이 고급 인간은 아니에요. 이건희 회장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든 걸 믿고 따를 어떤 정신을 내보여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국 국민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게 자기의 사명이에요.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그 분야에서는 대단히 훌륭하지만 전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A+를 주질 않아요. 달라요. 이 내면의 세계를 가진 사람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. 이 내면의 세계가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외부의 룰을 따라가는 거예요. 아무리 잘못돼도. 그러니까 이 학교 교육이라는 거는 1등 하면은 막 박수 쳐주고 꼴찌 하면은 막 구박하고 그러잖아요.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국가가 시키는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를 갖춘 사람은 보는 세상이 달라요.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게 달라요. 이게 속이 텅 빈 사람은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 또 아주 외모가 멋진 연예인 이런 거 앞에 쩔쩔매지만 내면이 딱 차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. 다른 걸 봐요. 그게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열등감에 시달리거든요. 나는 못 산다. 아버지가 밉다. 이 금수저의 집안에 태어났으면 이런 진짜 웃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돈을 뭐 몇천조를 벌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
나의 젊을 때 이 내면의 세계를 갖는 거예요. 이 군사 독재가 일어나가지고 막 다 망가뜨리고 힘으로 막 총으로 다 잡을 때에 거기 저항하는 사람들은 무슨 대법원장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. 오히려 이것들은 거기에 더 빌붙어 그냥 그 법을 깨러 온 놈을 그냥 단죄를 해야 될 자가 거기에 오히려 빌붙어서 쭉 사는 걸 많이 봤잖아요. 오히려 내면이 있는 순수한 그런 사람들이 그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 붙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그 정신이 이런 그 내면의 세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러면은 내면의 세계 좋다. 그러나 무지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. 나는 가난하게 사는 게 좋다. 내 자식은 가난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. 그래서 난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. 그게 아니에요. 시각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약하면은 우리의 돈 많이 남겨주고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막 화려하고 호사스럽게 키워야지. 그렇지만 내면이 딱 갖춰진 사람은 애를 그렇게 보질 않아요. 시각이 달라져요. 이게 애가 내면이 없는 아버지다. 그냥 쫙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. 이런 사람이 직장에 있는데 이 아들이 전화가 왔다. 아빠, 저 오늘 학교에서 또 1등 했어요. 시험 성적 나왔는데 다들 난리가 났어요. 그러면 이 내면의 세계가 없는 아버지는 그래! 우리 아들 최고야! 바로 그냥 뛰어가가지고 야, 우리 어디 갈까? 그거랑 마시라 우리 아들 최고야. 너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 잘해? 너 자, 근데 이번에 영어 98점 맞았더라. 다음에 꼭 100점 맞자 하고 팍. 그게 약한 아버지입니다. 이런 아버지는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. 1등이라는 거는 가끔 하는 건데 소집단에서 하는 건데 이게 점점 집단이 커지면 1등이 계속 1등이 안 되잖아요. 그럼 이 1등 하던 아들은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1등이 안 되지? 열등감이 자꾸 생기는 거야. 1등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야. 그 애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. 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요. 이 사람들은 인생을 잘못 봐요. 나는 불행하다. 내가 불행한 거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. 내가 돈이 없는 건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다. 너 임마 공부해! 아들한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. 그건 잘못된 아버지. 네 내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애들을 1등을 시키질 않아요. 아들이 아빠 저 또 1등 했어요. 그러면 집에 쫓아가서 그냥 막 무지하게 팹니다. 너 임마 다음에 또 1등 하면 집에 들어오지 마. 그거는 애를 두텁게 보호하는 거예요. 이게 무슨 1등이다 이런 이 얕은 세계의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은 애가 규정당해 버려요.